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여러분들. 자, 보세요. 자, 오늘의 주제.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2차전지 섹터 순환매 강세. 네, 외국인들 매매 집중 섹터는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기대하신, 네, 기다려주신, 네, 잠깐만요. 오늘 화면이 조금 삐뚤어져서 조금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이동을 하고. 자, 저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오늘 또 상승을 해가지고 너무 기쁘네요. 자, 오늘의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주, 네, 종가 관심주, 네, 3월 3일 종가 관심주를 체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하는 거죠. 미션 성공 vs 미션 실패. 네, 요거를 같이 한번 체크해. 네네. 유튜브랑 동시 송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대하세요. 그러면 저번에 이제 종가 관심주로 상신 EDP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상신 EDP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급등이 또 나왔어요. 자, 상신 EDP 종가 관심주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급등이 나왔고요. 또 MK전자 최근에 움직임이 없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장중고가 7% 네, 더 갑니다. 네, MK전자는 더 갈 것 같고요. 일단 미션 성공. 상신 EDP하고 MK전자 미션 성공했습니다. 자, 일단은 저번에 적어놓은 거를 좀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3월 3일 종가 관심주 같이 한번 체크해 봐 드리겠습니다. 자, 성일아이, 먼저 상신 EDP가 미션 성공했습니다. 미션 성공 실패 여부만 일단 체크를 하고요. MK전자, 네, 미션 성공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종가 관심주 미션 성공은 그 다음날 플러스 3에서 플러스 5% 이상 상승 시 미션 성공이죠. 자, 반면에 미션 실패면 마이너스 네, 3% 이탈하면은 실패입니다. 네, 이탈 하락 시 마이너스 3% 이탈 하락 시 자동 손절 하시면서 미션이 자동으로 실패가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제가 이제 성일하이텍 얘기해 드렸는데 성일하이텍은 약간 좀 아쉬워요.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성일하이텍 아침 시가로 플러스 2% 넘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2.19인데 마이너스 3% 아직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션을 연장해서 하루 더 보시죠. 충분히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자, 성일하이텍은 폐배터리 관련 대장주입니다. 자, 미션 연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미션 연장. 자, 미션 연장 하셨으면 좋겠고, 자, HLB 요것도 미션 연장했으면 좋겠어요. 마이너스 3% 아직 이탈하지 않았거든요. 네, 자, HLB. 자, HLB는 리보세라닙 암 치료제. 자, HLB가 자랑하고 있고 대표로 밀고 있는 이 리보세라닙. 이 리보세라닙을 가지고 중국의 항서제약하고 칵테일 요법으로 해서 많은 항암 치료제를 만들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임상 3상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신약, 암 관련 신약에서는 칵테일요법으로 가장 잘 효과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가 HLB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미션 연장. 하루 더 보시죠. 네, 미션 연장은 하루 더. 네, 하루 더, 여러분들. 하루 더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풍산. 풍산은 한번 보시면은, 3% 이탈로 손절인데, 아직 여러분들 여기 그 추세 상승 종목은 전환선 지지하면은 좀 더 보자고 했는데, 그래도 마이너스 3%니까 미션 실패입니다. 자, 미션 실패. 자, 마이너스 3% 이탈.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 상신 EDP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우리가 한번 보겠죠. 네, 무려 플러스 19%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지금 19% 상승을 했는데, 네, 장중 고가예요. 네, 여러분들, 이 상신 EDP로 수익 내신 분, 수익률 좀 한 번만 써주세요. 제가 더 멋진 종목도 종가에 드릴 테니까. 자, 상신 EDP, 미션 성공. 네, 몇 프로 수익? 그래요? 그냥 하루 더 보시면 안 될까요? 통일할 때. 자, 상신 EDP 수익 냈다. 저희 수익 많이 냈는데. 네, 상신 EDP 수익 많이 냈는데. 자, 보시면은, 네네. 저희도 수익 내버렸는데, 예, 이거 빼고. 네, 요거는, 네, 보시면, 어때요? 네, 요거 한 11% 정도, 14, 12, 13, 11, 12, 12, 요게 정상인데? 네네. 저희도, 이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25,000원 정도에 일단은 수익을 확보했거든요. 물론 이제, 더 올라갔는데, 이제 안전 마진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오, 네, 축하드립니다. 만수르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강철기님, 류양이님, 백억님, 네, 펌킨마님, 아이고, 총뿌리님 2%밖에 아쉽네. 그죠? 장중에 잡아 4%,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비타펠릭스님 12%, 우찬수님 10%, 네, 기다리님도 축하드리고요. 와니언님 13%, 빅초님 17%, 네,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드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MK전자, 요 며칠 추천드렸는데, 한 번 실패하고 3월 3일 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죠. 네, 3월 3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종가에 한번 보자. 요거 괜찮다 얘기했는데 오늘 7% 올라갔습니다. 요거는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갖고 있는데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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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러면 잠깐만요. 하나씩. 자, MK전자 수익 중이신 분, 네, 한번 써주세요. MK전자 수익 중이신 분. 네네. 지금, 어이고. 자,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 인증해 주시네요. 수익 나셨다고.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오, 네네. 아직, MK전자. 오, 네, MK전자. 네, MK전자 수익률 한번 써주시죠. 네, MK전자. 네, 아우, 네, 멋지십니다. 멋지세요. 잘하셨습니다. 네네. 좀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미션에 성공했는데 좀 더 가져가시고요. 자, 상신 EDP는 이 삼성 SDI의 캔, 네, 이런 그 2차전지 부품을 납품을 합니다. 캔이나 원통 캠을 납품해요. 각형 캠, 원통형 캠. 그리고 이제 삼성 SDI가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고 캐파 증서를 발표하면서 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올랐고요. 자, MK전자는요, 원래 이제 본딩 와이어 쪽에서 글로벌 1등이에요, 여러분. 간단히 한번 상신 EDP는 삼성 SDI 각형 및
원통형 펜을 납품을 합니다. 네, 삼성 SDI 캐파 증설에 따른 수혜, 네, 수혜로 올랐고요. 자, 그리고 네, 하나씩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네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체크를 좀 해드리려고요. 자, MK전자는요, 무슨 이슈가 있냐면, 본딩 와이어가 있어요. 본딩 와이어 1위 업체입니다. 글로벌 1등, 숄더볼, 3위 업체. 근데 이제, 현재 숄더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AI 반도체에서는 필수적으로 향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숄더볼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주가가 이 약세 흐름을 보였던 이유가요. 이렇게 주가가 약세 흐름으로 쭉 떨어졌는데 요즘에는 본딩 와이어보다는 숄더볼 쪽으로 가고 있는데 숄더볼 쪽에서 대만에 특허를 냈어요. 예, 대만에 특허를 냈다는 거는 최근에 뭐 TSMC나 대만의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좋죠. AI 때문에. 근데 숄더볼을 대만에 특허를 냈다는 거는 앞으로 MK전자가 주력으로 숄더볼을 납품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AI 반도체는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MK전자. 그리고 이제 MK전자는 직전 고점이 고가권이 15,920원인데 일단은 오늘 15,920원 여기를 돌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16,000원 돌파했습니다. 이제 16,000원 돌파하고 있죠. 저항을 지금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모습입니다. 16,000원 안착하게 되면 굳이 팔 필요가 없어요. 네, 미션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원래는 3%에서 5% 이상 올라가면 미션이 끝나지만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상신 EDP랑 MK전자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성일하이텍은 중간에 마이너스 4% 찍었어요. 찍어서 뭐 자동 손절하신 분도 있는데 근데 이제 종가가 여러분들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오, 네네네. 해피님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축하드려요. MK전자 상신 EDP 축하드립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 자, 화이팅입니다. 네, MK전자는 네, 이거 옆에 켜놓고 해야겠네. 그죠? 네, 좀 켜놓고 보면서 해야 되겠어요. 그죠? 네, 좀 보면서. 그래서 이 숄더볼 쪽 본딩 와이어 때문에 본딩 와이어 이미 1등한 거는 의미가 없어요. 네, 숄더볼은 글로벌 3인데 얘네가 계속 점유율을 높이고 앞으로 그 실적이 좋아지거나 납품 실적이 더 좋아지면서 매출이 올라가면은 그게 모멘텀이 돼서 주가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MK전자는 앞으로 AI 반도체 쪽 소재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제가 좀 적어 놓은 것도 많은데 예, 자. 그죠? 네, 이렇게 MK전자가 이제 저번 주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AI 반도체 숄더볼 개발 완료. 대만에 특허 등록을 했어요. 대만에 AI 반도체 쪽 파운드리 쪽으로 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여기에 이제 납품하려고 대만에 특허 등록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보시면은 HLB, 자, HLB를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죠.
하루 더 보시죠. HLB. HLB는 일단 그 리보세라닙 항암 치료제예요. 네, 근데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시장에 그 관심을 못 받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현재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 네, 지지부진한 이유는 뭐냐면 고금리에서는 바이오주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움직임에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무슨 변화냐? 이제 셀트리온, 그다음에 하놀바이오 등 이제 바이오 쪽에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뭐 서정진 회장의 복귀가 있고요. 네, 복귀가 있고 하놀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 3상 의미 있는 결과가 지금 도출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쪽에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이 항암제 리보세라닙이 중국의 항서제약의 카렐리 주마비라는 그 예, 저기 뭐랄까 항암 치료제가 있는데 이 칵텔료법으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그 간암 치료제를 같이 병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뭐 사기성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네,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 HLB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번에 이제 강의를 하던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요거 한번 보시죠. 주인공 매매 기법이 있고요. 주인공 매매 기법에서 요런 부분이 있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매집봉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없다가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나오면 보통 매집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런 부분이 나오면은 바닥권에서 나오면은 매집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HLB 같은 경우는 상한가로 매집봉을 만들었어요. 1차 매집봉은 한 요 정도가 되겠죠. 1차 매집.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2차 매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부는 또 수익이 좀 일부 수익 실현이 나왔어요. 네, 일부 수익 실현이 나왔는데 요런 눌림목이라면은 저는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종목은 시가만 깨지지 않으면, 네, 시가만 깨지지 않으면, 근데 잠깐 깰 수도 있습니다. 잠깐 깼다가 하루 안에 회복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잖아요. 자, 주인공. 주인공 매매 기법을 알려드렸죠. 자, 주인공 매매 기법에서, 네, 주인공이 딱 버티고 있는데, 주인공의 시가가 안 깨면, 네, 시가가 안 깨면은 보유하시면 돼요. 주인공 매매에서 여기 시가 기준 시가만 안 깨면은 보유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슈가 한번 나오면서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보셔도 됩니다. 회사도 오랜 기간 잠을 잤기 때문에 자 보세요. 어느 정도 오랜 기간 잠을 잤냐면 어때요? 잠 오랫동안 잤죠? 네. 자, 주봉을 한번 보시면은 바닥권이에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근데 여기서 주인공의 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윗꼬리가 달렸지만 그래도 버텨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나온 시점에 시가 부분을 버텨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더 보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고 아직은 바이오 쪽으로 매수세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 종목이 주춤합니다. 자, 풍산 지금 방산주에서는 두 종목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하고 그 다음에 풍산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자 풍산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전환선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전환선. 자 이게 전환선인데요. 전환선. 자 전환선은 일목균형표 즉 일목산인이 만들었죠.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 추세 상승 종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에요. 지지 라인.
네. 이 내용은 다 아시죠? 자, 풍산 하면은 뭐예요? 구리 관련주잖아요. 구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 총알, 포탄. 네,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총알이나 포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방산주가 되겠죠. 대표적인 방산주인데 전 세계에 이 총알이나 포탄의 재고가 급감했습니다. 재고 급감. 이유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 포탄과 총알의 재고가 급감했어요. 즉 풍산 같은 경우는 향후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수출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미국도 포탄이 떨어져 가지고 풍산 뭐 간접적으로 한국에 요청을 했지만 그럼 한국에서 요청을 받으면 어디서 만들어요? 풍산에서 만들죠. 그리고 뭐 탄약은 뭐 한화고, 네. 근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인 한화 디펜스, 네. 그리고 한화에서 K9 자주포, 그다음에 그 장갑차인 레드백을 만들죠. 그리고 항공기의 엔진을 또 만듭니다. 네, 항공기 엔진 한화에서.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풍산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풍산은 이 전환선이 깨지면은 일시적으로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환선 지지하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오늘 3% 이탈했으니까 일단은 미션 실패했습니다. 네, 참고 말씀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성일하이텍. 네,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자, 모든 타입의 폐 배터리에 대한 전처리, 후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이에요. 자, 과거에 제가 하나 세비캠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성일하이텍은 세비캠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비캠보다 성일하이텍이 시가총액이 훨씬 높아요. 네, 시가총액이 2조가 넘습니다. 성일하이텍이. 그리고 세비캠이 6,500억밖에 안 되는데 이 2조 원짜리가 움직일 때는 더 가볍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 자, 주인공은 나야 나. 네, 주인공입니다. 네, 주인공. 자, 주인공 캔들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네, 종가가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가격이 종가를 훼손했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하나 제가 딱 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풍산 미션 실패했고, 구리, 그다음에 총알, 포탄 관련주고, 미션 실패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성일하이텍 여기 있죠. 자, 중요한 거는 성일하이텍을 매매 관점에서 한번 봤을 때 주인공 매매 기법을 쓰면은 종가 지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자, 매매 기법까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3월 2일 날 종가가 17만 8,500원입니다. 자, 17만 8,500원. 3월 2일 종가예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 17만 8,500원 이상에서 끝나면은 오히려 하루 더 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 종가인 17만 8,500원 위에서 끝나면 내일까지 하루 더 보시고 수익 내서 나오시면 됩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하루 더 봐도 됩니다. 하루 더. 왜 그러냐? 잘 보시면 이런 그 직전 고점을 거래량을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고 이 직전 고점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면은요, 그 종가만 훼손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훼손하더라도 2, 3일 안에 종가 위로 올라오면은 다시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옵니다. 슈팅. 네. 그러니까 매수세가 한 번 더 일어나면서 한 번 더 주가가 레벨업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종가 부분 17만 8,500원이
지지가 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쉽지만 이 주인공의 종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주인공의 종가, 주인공의 시가,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여기에서 주인공의 시가하고 종가하고 중간가. 네, 이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 시가하고 종가는 이거는 세력만이 만들 수가 있어요. 세력의 마음입니다. 즉 세력이 시가하고 종가는 의도를 해서 맞출 수가 있어요. 네, 중간에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은 세력이 관여가 안 할 때도 있는데 시가하고 종가만큼은 세력이 만들어냅니다. 네, 세력의 의지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세력의 의지. 네, 세력의 의지는 시가하고 종가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와 종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인 여기 주인공 캔들의 17만 8,500원 이 종가가 지지가 되는지 끝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멋진 종목 계속해서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상신 EDP나 MK전자 같은 것도 알려 드릴 테니까 이 방송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아이고. 네.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주. 네. 이 방송 자, 먼저 전일 종가 종목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시황 및 증시 체크 포인트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종목 설명을 할 때 매매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매매 노하우 알려드렸죠. 네, 주인공 매매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시가하고 종가가 지지가 왜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추세가 상승하는 종목은 전환선이 지지가 돼야 된다. 자, 오늘 중요한 거. 자, 추세 상승 종목은 전환선 지지가 되어야 한다. 네, 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주인공 캔들의 시가와 종가는 세력의 의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당일 종가 관심주를 또 4종목에서 5종목 선정을 해드립니다. 요거는 또 내일 같은 시간 화요일 2시에 종가 관심주,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주, 미션 성공, 미션 실패를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시황을 좀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또 HLB도 올라가긴 갈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 아니 여러분들 1, 2%에 너무 목숨을 거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올라가면은 막 10몇 프로씩 올라가는데 MK전자 같이 계속 올라가고 MK전자는 뭐 여러분들 뭐 수익을 확보하셔도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일하이텍은 장중에 4% 찍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만 8,500원 지지하면은 좀 더 하루 이틀 더 보셔도 됩니다. 풍산은 전환선 지지 여부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HLB는 눌림목에서 진행 과정인데 주인공의 시가를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여기 주인공 캔들인 자, 2월 20일 주인공 캔들의 시가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보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네. 자, 아유, 네, 너무 뜸들였네. 자, 0306
자, 시황 체크 포인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또, 종가에 또 좋은 종목 드리겠습니다. 예, 예. 종가에 또 멋진 종목 드릴게요. 천천히 해주세요, 천천히. 자, 2차 전지 섹터 달리고 있다.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에코프로 BM 등, 네, 에코프로 BM 등 2차 전지 시총 대장주들. 자, 공매도 쇼커버링이 지속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들 지금 죽을 맛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매도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공매도 손실은 무한대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의 손실은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근데 이 공매도 잘못 치면요 손실이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치는 거는 개인이 치는 건 전 절대 반대예요. 개인이 공매도 치는 거는 반대입니다. 일단 정보도 부족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은 여러분들 손실이 무지막지하게 커지기 때문에 개인들의 공매도는 저는 반대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를 우리가 제가 쭉 한번 뽑아 봤는데, 자, 오늘 2차 전지에서 보시면 전구체 관련주들 계속 달리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 다음에 이제 전구체 국산화했던 포스코 케미칼 달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코스모 신소재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이렇게 급등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자회사인 에코프로 HN도 오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네, 에코프로 HN 갖고 계시면 축하드리고요. 좀 더 보셔도 되겠네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오늘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전 고점, 이런 종목을 제가 좋아한다고 했죠. 직전 고점을 이렇게 강하게 상한가로 돌파해주는 종목들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갈 수가 있어요. 하루 이틀 더 쉬더라도 더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로 나노 신소재는 참 일찍 팔아서 죄송합니다. 네, 여기에서 팔았는데 요 라인에서 팔았죠. 네, 계속 갑니다. 네,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 이제 CNT 도전제이면서 CNT 음극재 쪽이었어요. 근데 나노 신소재 급등했고요. 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주전자 재료, 네, 음극재 쪽, 그다음에 이녹스, 네,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건식 공정에서는 이제 대주전자 재료, 네, 오늘 직전 고점을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게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오늘 양봉에 나왔으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갔을 건데 갭등 거까지는 좋았는데 이 거래량을 동반한 음봉입니다. 십자형 음봉이에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 조금 더 밑에 떨어져서 영망치 음봉으로 끝나면은 보기가 안 좋아요. 네, 영망치 이렇게 하면 색깔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죠. 제가 한번 그어 볼게요. 자, 이렇게 끝나면은 안 좋아요. 네, 이런 식으로 끝나면 요게 이렇게 끝나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아침은 참 움직임이 좋았는데 양봉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네, 그리고 PNT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장비주들이 오늘 강세 흐름이 많았어요. 아침에 장비주들이. 근데 좀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2차전지 장비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지만 좀 뒷심이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뒷심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윗골이 달린 양봉이나 윗골이 달린 음봉이 많아졌어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니 해도 소재주, 소재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쭉 한번 보면은 지금 현재 이수화학이 굉장히 좋은데요.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로 떠올랐고 또 전고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황화 리튬인데 황화 리튬 관련해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고체 배터리 얘기가 나오고 전고체 배터리가 향후 4년 안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 때문에 이수화학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데 수급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또 장대 양봉이 또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하루 이틀 쉬었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좀 유심히 좀 체크를 해 두시고요. 그때 이제 이수학에 대해서는 한번 좀 설명을 드렸어요. 네,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수학 같은 경우는 네, 쭉 한번 보시면 한농화성하고 해가지고 자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 자 이렇게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한번 또 살펴봐 드리면, 자 삼성 이재용 회장이 전고체 배터리를 신사업에 포함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자 상반기 이제 파일럿 라인이 상반기 내에 완공을 앞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이 고체로 돼서 화재나 폭발 위험이 적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다. 네, 그러면은 충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안전하겠죠. 그리고 쭉 보시면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그냥 내연기관을 없앨 수 있는 이제 전기차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통합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굳이 내연기관을 탈 필요가 없어요. 충전 속도는 5분에서 10분 내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행 가는 거리는 기존의 400km에서 700km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굳이 내연기관을 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4년 안에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 시킨다면은 삼성 SDI 주가가 엄청나게 레벨업 될 겁니다. 물론 오늘 또 오늘 또 삼성 SDI 한번 보시죠. 오늘 또 직전 고점 이제 돌파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동안 여러분들 삼성 SDI 갖고 계신 분들 엄청 고생하셨는데 내일까지 상승을 하면은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곧 있으면 삼성 SDI가 신고가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쪽을 확실히 키운다면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도 능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냥 잠자코 있지 않고 있죠.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네,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 쪽은 삼성 SDI가 앞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술적으로는 엄청나게 예뻐지고 있다. 네,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 거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서 한 7에서 8% 정도에서 끝나면은 아주 예뻐질 것 같고요. 이제 직전 고점 돌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월봉 한번 보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직전 고점까지 6점, 예, 앞으로 6%보다 한 7% 올라가면은 돌파하겠네. 여러분들 앞으로 7%만 더 올라가면은 이제 신고가 패턴입니다. 역사적 신고가. 예, 유심히 보셔야 돼요. 네, 삼성 SDI 갖고 계신 분들 계속 보세요. 네네. 저 65만 원대부터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죠? 네, 계속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보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로 주목을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수화, 네, 이수화기 지금 계속 강하게 치고 올라오죠. 에코프로비엠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원재료, 자,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원재료인 황화 리튬을 개발하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하고요, 이수화기. 근데 에코프로는 LG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네, 삼성하고 동맹을 맺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삼성향이죠. 이수화학도 역시 삼성향입니다. 자, 반면에 한농 쪽은 LG향이에요. 네, 한농화성은 LG향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가소제나 가교제, 네, 발음이 안 되는데 가교제, 네,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고체 배터리가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저번에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2차전지 섹터 여전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 트렌드를 꼭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 양극재 올렸고 폐배터리 올렸고 수산화 리튬 올렸고 CNT 도전제 올렸고 전해질 올렸고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인데 최근에 이제 동박도 움직이려고 그런지
리포트가 동박 쪽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SKC가 또 리포트가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무거워요. 예, SKC, 동박 쪽, 그 다음에 고려아연, 네, 동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무겁다. 네, 동박 쪽은 여전히 무겁다. 저번에 엔캠, 첨보 이렇게 얘기해드렸는데 이 엔캠하고 첨보 쪽 보면 이제 전해질 쪽인데 전해질도 좀 무겁다. 왜? 전고체 쪽이 이제 활성화되면은 이 액체 전해질 쪽은 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해질 쪽 요쪽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수산화 리튬이나 CNT 음극재나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쪽이나 네, 이런 테마 쪽으로 좀 집중하는 게 좀 좋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에서는 또 미코가 또 뒤늦게 여러 가지 이슈나 뉴스가 나오면서 또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수학이 좀 조정을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는 이수화학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여전히 강세, 당분간 좀 지속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가 꺾이지 않는 한, 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이 종목이 꺾이지 않는 한, 않는 한, 네, 2차 전지 섹터 순환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네, 꺾이지 않는 한, 즉 추세선 이탈하지 않는 한이라고 할게요. 네. 그래서 좀 더 보실 필요가 있다. 2차 전지 순환매가 당분간 좀 지속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네. 네. 예, 예, 예.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LG도 조용히 테스트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의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승부수를 띄운 것 같아요. 네, OLED 쪽 디스플레이도 승부수 띄웠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승부수도 띄웠고요. 또 AI 로봇도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아무튼 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그 행보에 따라서 시장의 관심이 포커스가 집중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 쪽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여러분들 좀 한 잔만 좀 마실게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시황 좀 체크해 드릴게요. 여러분, 할 게 많네요. 자, 요런 내용들이 좀 아침에 좀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자, 미국 국채금리 하락 소식에 이제 금리 민감주들이 이제 강세 보였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이번 주에 여러분들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요거 좀 얘기해 드릴게요. 요거.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요거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주간 증시 일정에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 9일 날 선물 옵션 만기일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이번 주 그래서 그러니까 목요일 전후로 제가 봤을 땐 수요일 날 조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에서 좀 지수 관련주들이 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하실 필요 있고요. 이번 주는 좀 경제지표 발표 얘기가 좀 많습니다. 제가 자, 요거를 좀 어제 좀 방송에서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외국인들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변동성, 즉 높은 변동성이라는 거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장기 투자 수익률은 적어요.
네, 이거 외국인들 관점입니다. 대신에 단기 트레이딩 종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요거는 저는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종목을 2년 이상 들고 갈 게 없다는 거예요. 외국인 입장에서. 길면 2년이고, 짧으면 3개월, 6개월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 전략을 짜는 게 저는 그게 합당하다. 중장기 매매 전략은 우리나라에서 잘 안 통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조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시장의 흐름에 맞게 트레이딩 매매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시장의 흐름을 잘 읽을 수 있겠죠. 지난주에도 역시 2차전지 섹터가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중간중간에 AI와 로봇주들이 순환매 강세 흐름을 보였어요. 그죠? 이게 이제 저번 주까지. 근데 이번 주 AI주 조정 나오고 있죠? 로봇주 조정 나오고 있죠? 네, 조정권. 네, 조정권이고 2차 전지는 공매도 쇼 커버링까지 나오면서 여전히 테마성도 있고 성장성 플러스 실적까지 좋아지고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쭉 보세요. 자, 지금 현재 중국의 양해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양해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리커창 총리가 이제 퇴임을 했어요. 끝났어요. 리커창 총리. 만년 2인자인, 실권도 없었던 만년 2인자인 리커창 총리가 일단은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자, 보시면은, 자, 이 보시면은 날개모편 2인자 리커창 퇴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 리커창 고별 영상까지 삭제했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퇴장을 했습니다. 네, 전국인민대회에서 전인대에서 마지막 업무 보고했고요. 네, 37조간 박수를 받았고 13일 후임으로 리창이 선임이 되었고요. 지금 중국의 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자, 중국 양의 일정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 폐막 날짜는 베일에 쌓여 있대요, 여러분. 네, 베일에 쌓여 있고 보통 보면은 한 3월 4일 날 개막을 했죠. 네, 저번 주에 개막을 했고 한 8일 정도 걸쳐서 하는데 폐막 날짜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양회 쪽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 자, 이번 3월에는 중국의 양회를 계속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연준, 네, 연준의 정책, 스탠스, 뭐 금리에 대한 방향성, 이번 주에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중요한 거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됩니다. 특히 고용 지표가 이번 주에 발표가 돼요. 고용 지표. 네,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은 또 연준이 긴축에 대한 얘기가 또 한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미국의 경제 지표를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환율 부분은 1월달 약달러, 2월달 강달러, 3월달 약달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자,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좀 시간이 있어요. 3시부터 종가 관심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3시부터. 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자, 환율 부분 잠깐 한번 체크를 해 드릴게요. 자, 환율을 놓고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월 달에는 약달러입니다. 약달러 진행이고, 자, 그리고 2월에는 강달러였습니다. 강달러. 자, 3월에는 꺾인다고 했죠? 3월에는 약달러 진행인데 이게 이제 얼마만큼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한테는 아시아 증시한테는 좋은 겁니다. 아시아 증시한테는
호재예요, 호재. 약달러가 되는 게 호재입니다. 그래서 환율을 우리가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 또 그 저번 주에 금요일 날에 반도체 지수가 반등 나왔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요것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더 이상 오르는 게 별로예요. 70에서 80. 예, 즉 제가 봤을 땐 정확하게는 73에서 83달러. 네, 여기에서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달러 넘어가면은 또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면서 또 금리 쪽으로 눌러버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유가는 저는 박스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하단으로 떨어지면은 오펙에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밀어 올리고 상단으로 여기서 올라가면은 여기서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미국하고 유럽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은 박스권입니다. 유가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되고 우리가 미국 주식에서 체크해야 될 종목은 애플. 네, 애플을 꼭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테슬라 체크해 주시고 AI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주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엔비디아를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전히 AI 솔루션 쪽은 이제 별로고 AI 반도체 관련주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요거를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AI 솔루션은 챗 GPT잖아요. 챗 GPT 관련주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좀 쉬어가는 흐름이 될 거고 챗 GPT를 나중에 구동하기 위해서 AI 반도체가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AI 반도체 관련주는 테마성뿐만 아니라 실적주로도 앞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AI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을 좀 계속 체크를 하실 필요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MK전자가 AI 반도체 소재주로 향후에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MK전자가. 그래서 이 MK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를 못 하더라도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주인공 매매 기법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던 종목입니다. 네, 요거였죠. 네, 주인공 매매 기법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죠. 네, 여기서 조정이 나왔는데 정확하게 중간값을 지켰습니다. 중간값 지키면서 기간 조정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어요. 네. 이게 이제 MK전자였습니다. MK전자. 네. 그래서 물량을 소화를 했다. 자, 보시면은 정확하죠. 주인공 캔들이 있고 중간값. 네, 중간값에서 옆으로 기간 조정하면서 물량을 소화하고 다시 올라가는데 여기 라인을 종가를 돌파하면은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좀 더 보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결론을 내겠습니다. 좀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에코프로 BM은 여러 가지 당분간 2차 전지 쪽에서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은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지만 결국에는 뭐 IRA 수혜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 SDI 영향을 받고 다 있지만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쇼 커버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매도 애들 다 죽었어요. 엄청나게 힘들어졌다. 공매도 애들이. 쇼 커버링 물량이 계속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호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자,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국내 주식에 영향을 지금 계속 미치고 있고요.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이 긍정적인 평가 보고서가 나오고 있으면서 되게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애플도 폴더블 폰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작 기대감이 있습니다. 애플도.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는 중국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자,
테슬라는 중국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챗 GPT 활성화에 따른 AI 반도체 수요 증가 수혜입니다. 직접적 수혜를 보고 있죠. 네, 적어도 이렇게 세 종목은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는 여러분들 계속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우리 증시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데, 애플 쪽이 강하면은 애플 부품주뿐만 아니라 애플은 애플카도 있고 애플페이 이슈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애플이 폴더블 폰 만들면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OLED 디스플레이 이런 쪽도 좋고, 또 애플이 VR 헤드셋을 만들면은 또 VR 관련주들도 움직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애플의 주가 흐름이 우리 증시에 꽤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자, 테슬라가 좋아지면은 우리나라의 2차전지 소재 업체들 주가가 좋죠. 최근에 테슬라 중국 판매량 증가했고, 테슬라가 국내 소재 업체들하고 손을 잡고 개별적으로 지금 2차전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상승세를 이루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챗 GPT가 활성화되면서 AI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네, 이렇게 국내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증시의 나침판. 자, 우리 증시의 나침판을 체크하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 자, 우리 증시에 여러분들 나침판을 체크해야 돼요. 뭐예요, 여러분? 자, 첫 번째 환율입니다. 환율에 외국인 수급이 달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셔야죠. 네,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돼요? 네, 유가도 같이 체크를 해줘야죠. 그리고 자, 중국입니다. 3월은 중국. 3월 증시는 중국 증시를 꼭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중국 증시 상해 종합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요거 이제 코스닥하고, 자, 코스닥하고 지금 상해 종합지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닥이 좀 더 강해요. 자, 요거는 중국 상해 지수입니다. 자, 위에는 우리나라 코스닥이에요. 비슷하죠? 좀 비슷하다. 저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네, 비슷하잖아요. 오늘 좀 더 우리 그 코스닥이 좀 강해서 그렇지 중국 증시도 만만치 않게 강합니다. 그죠? 네, 이렇게 보면 되고 코스닥 쪽으로 베팅을 하신 분들이 수익률이 높아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의미 있게 코스피에도 의미 있는 변화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도 21선을 탈환을 했어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증시는 어느 때보다도 좋다. 3월 증시 뭐라고 했어요? 2월 증시는 박스권이라고 했고 3월 증시는 상승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드렸어요. 3월 증시에서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네, 이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주 이 방송 보시면서 극대화하시면 됩니다. 시장의 흐름을 좀 계속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증시 나침판을 체크하자. 환율, 외국인의 수급이 달려 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도체 관련주, 네,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죠. 자, 유가는 그 인플레이션의 그냥 바로미터니까 유가 보시고, 자, 중국 증시 3월에는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를 볼 때 소비재 관련주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중국하고 연결이 되면은 주가는 또 반등이 강하게 나오니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좀 바로바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계속 봐야 되는데 AI 인공지능 확대에 따라서 AI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장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악재도 계속 있어요. 자, 악재는 이번 주에 만약에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면 또 안 좋아요. 네, 미국의 연준의 긴축 강도 강화. 그죠? 연준이 고용 지표 또 이번 주에 너무 잘 나오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항상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우려감은 계속 나오죠. 미국과 중국이 계속 대만 문제 때문에 찌그락찌그락 하면은 지정학적 우려감이 있고, 또 어,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를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데, 너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까지 너무 공격이 과하게 되면 또 세계 3차 대전 이슈가 부각되면서 또 지정학적 우려감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율이 여전히 조금 아직 꺾였다고는 하지만, 또 환율이 또 반등 나오면은 또 주가에 영향을 또 미칩니다. 네, 그리고 그 상반기 1, 2월 달에 미국은 연초 그 경기 회복이 일시적으로 전 보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자, 연준의 기준금리가 4.755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연준의 기준금리가 5% 이상 가면, 자, 요거 간단히만 보고, 네, 뭐 또, 자, 연준의 기준금리가 5.5%까지 가면은 미국의 소비는 꺾입니다. 소비가 미국의 기준금리 5.5%를 견딜 수가 없어요. 렌트비, 뭐 주거비나 렌트비, 그리고 식료품 가격이나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면은 렌트비, 주거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소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지표는 굉장히 2, 3개월 안에 빠르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5.5% 이상 유지가 되면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각종 지표가 잘 나와서 막 기준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기준금리를 더 많이 올리기에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자, 뭐 더 얘기가 앞으로 더 나오는데, 호재까지만 살펴보고 바로 종가 관심주 얘기해 드릴게요. 자, 지금 3월 증시는 호재가 많습니다. 중국 양회가 끝나면은 경기 부양 기대감,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 부동산 뭐 살린다,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칠 겁니다. 그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 PMI 지수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즉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상업 도시인 이우라는 도시가 있는데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까지는 철강주하고 화학주가 강세 흐름을 보였어요. 네,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고 있어서 철강주하고 화학업종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여전합니다. 네, 중국이 살아나면서 이제 중국에서 각종 부품을 수입에다가 물건을 만들어서 또 수출을 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아시아 쪽에 또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아시아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일단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뭐 시황은 제가 좀 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자,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주, 종가 관심주. 네, 오늘 종가 관심주 얘기를 해드릴게요. 3월 6일 종가 관심주.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해놨어요. 여러분들. MDS 태클을, 이게 버릴 듯 하면은 또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자, MDS 태클 일단은, 뽑아는 봤는데, 예, 자, 주력으로 먼저 한번 뽑아 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자, 3월 6일. 자, 3월 6일, 종가 관심주. 조금 아쉬워요. 네, 시황을 조금 논리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얘기를 많이 못 했는데, 나중에 제가 좀 시간이 되면은 시황에 대해서 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예리하고 디테일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더 아쉽네요. 자, 일단 그래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 3월 6일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주, 종가 관심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수학, 그 다음에 해성 DS, 그리고 유니테크노, 아이고, 유니테스트가 아니고 유니테크노. 유니테크노,
자, 그리고 서원인텍. 자, 그 다음에 MDS 테크인데 너무 우려먹어서 그냥 MDS 테크는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먼저 서원인텍을 한번, 어우, 예. 상한가 가버렸네. 네, 가버렸네. 아이, 참, 뽑아놨었는데. 네, 일단은 여기 후손위로 네, 이수학 상한가 갔으니까 혹시 풀리면은 매수되게 해놓으세요. 네, 매수되게 해놓고 조금 아쉽네. 네, 아쉬워요, 아쉬워. 잠깐만요. 서원인텍은 종가에 좀 그러니까 요거는 좀 너무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는데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수학은 상한가 풀리면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수학은 설명드렸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에코프로 EM과 함께 황화리튬 개발 이슈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해성 DS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해성 DS. 자, 반도체 패키지용 리드 프레임, 기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 이제 AI 관련주로, AI 반도체 관련주로 연결이 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AI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연결이 되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NXP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피니온, ST 마이크로 이런 회사들 납품하고 있는데 글로벌 고객사가 30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사가.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보시고요. 자율주행 기능, 뭐 인공지능하고 결합이 되면은 자율주행차들이 많이 생산이 될 거고, 자율주행 기능이 확대되면은 이 탑재되는 반도체량이 늘어나고요. 그 탑재되는 AI 반도체량이 차량용 AI 반도체량이 늘어나면은 리드 프레임 수요가 또 늘어납니다. 리드 프레임 쪽. 그래서 이제 이 보시면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패키징에 사용되는 필수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성 DS가 AI 반도체 및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오늘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물론 이제 이런 종목은 이 해성 DS 같은 경우는 상단 5만 원이 막혀 있지만 결국에는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까지도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해성 DS 얘기해 드렸습니다. 유니테크노. 자, 유니테크노 같은 경우는 삼성 SDI 관련주입니다. 네. 자, 한번 보시죠. 자, 삼성 SDI 관련주가 하나의 테마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유니테크노는 전기차의 배터리 셀 케이스 이런 거를 자, 이 전기차 배터리에서 다양한 모터류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배터리 셀 케이스, 그리고 이제 이 배터리 셀 케이스에 대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S&T 모티브, DY 오토 이런 데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하고 ESS 시스템 셀 케이스를 납품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삼성 SDI 관련주고요. 그냥 배터리 셀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아무튼 그 모터류 부품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기차 관련주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MDS 테크는 여러분들이 뭐 다 알고 있으니까 뭐 MDS 테크는 특별히 뭐 많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MDS 테크 하면은 그냥 자율주행 관련주도 되고 자율주행차 관련주도 되고 그 다음에 AI 반도체 관련주도 되고 여러 가지 이슈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그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종속회사에 MDS 인텔리전스가 있는데 그 회사가 AI, 자 여기 보시면은 MDS 인텔리전스라는 회사가 종속회사예요. 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AI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속회사가. 그래서 테마가 자율주행 테마도 되고 AI 반도체 관련주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냥 AI 관련주라고 할게요. 넓은 의미에서.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기술적으로 MDS 테크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우려먹긴 우려먹었어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은 좀 우려먹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나왔고 역사적 거래량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때요? 전환선 지지됐는데 전환선이 먼저 위로 올라갔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전환선이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전환선 위에 또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죠?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여기 시가가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데 시가 부근이 지지가 되고 있는데 전환선이 받치고 있다. 손절은 어디로 잡아야 돼요? 전환선 깨지면은 바로 전환선을 손절가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손절가로 잡으세요. 전환선을.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원인텍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조금 아쉽네. 보니까 서원인텍 한번 잠깐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왜 아쉽냐면 음, 자, 서원인텍. 이 스마트폰 보호회로를 만들던 회사예요. 네, 스마트폰의 보호회로. 여기에서 이제 2차 전지향 보호회로도 네, 얘네가 이제 개발 이슈가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보호회로 쪽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예요. 스마트폰 부품 쪽에서. 네,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에다가 또 이제 뭐 SCM, PCM 같은 보호회로를 공급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얘네가 2차 전지향 보호회로 이슈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1차 벤더이기 때문에 삼성 SDI에도 납품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삼성 SDI 기대감.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원래 이 속한 업종이 스마트폰 쪽이다 보니까 오늘 윗꼬리가 쫙 달리면서 매물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네, 그죠? 네, 엄청나게 갑자기 내리꽂으면서 이런 경우는 종가에 들어가서 갭 뜨면은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 네, 만약에 갭 안 뜨면은 바로 파는 전략.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매매하실 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지금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온 해성 DS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그 해성 DS 설명을 해드렸죠. 해성 DS는 AI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고 반도체 패키지용 리드 프레임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요즘은 패키징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네, 패키징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 리드 프레임 뭐 보시면 자율주행 기능이 확대되면 탑재되는 차량용 AI 반도체의 양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리드 프레임 매출이 확대된다. 요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차량용 반도체 패키징 쪽에 리드 프레임이 필수적이다 보니까 향후에는 굉장히 좋아질 거다. 그래서 오늘 해성 DS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네, 이런 것들은 만약에 여기서 바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한 이런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MK전자처럼 만약에 바로 상승을 안 한다면 MK전자처럼 기간 조정을 마치고 한 번 더 튀어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오늘 당장이 아니더라도 음봉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유심히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제 유니테크노도 한 번 더 살펴봐 드리면 삼성 SDI 관련주인데 거래량이 그동안 없었어요. 네, 이런 것들도
지금 삼성 SDI 향 테마로 연결이 되니까 유니테크노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죠? 자, 중요한 거는 전기차에 내장되는 배터리셀 케이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세계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은 유니테크노도 저도 관심 있게 좀 지켜봤던 종목인데 오늘 거래량이 나와가지고 유니테크노에 대해서 한번 홈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홈페이지 보셔야 돼요. 자, 어떤 거를 만드는지 한번 보시죠. 자, 보면은 이 완전히 그냥 대놓고 EV 배터리 케이스를 만드네요. 배터리 케이스죠? 그 다음에 모터 케이스. 여러분들 구동 모터 케이스. 네, 모터. 엔진 케이스. 이렇게 이제 플라스틱 케이스를 만드는 전문 회사네요. 유니테크노가. 그러면은 충분히 2차 전지 부품주로도 손색이 없죠. 네, 케이스를 만들긴 하는데 물론 이제 고정밀 케이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셀 케이스, 모듈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모듈 케이스. 2차 전지 모듈 케이스를 만든다. 그 다음에 전기차 구동 모터 케이스도 만들고 네, 이런 쪽입니다. 네, 그런데 삼성 SDI에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삼성 SDI하고 ESS 시스템 셀 케이스, 네, 셀 케이스, 이 배터리 케이스를 만들어서 납품한 이력이 있어서 삼성 SDI 관련주로 오늘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어서 자, 예를 들어서 실적도 뭐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니어서 그 시가총액 1000억이니까 가볍게 움직일 만한 뭐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수학은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상한가를 가버려서 이수학을 매수하신 분들, 말씀 중에 매수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만약에 이수학은 매수 못하면은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MDS 테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니까 손절만 짧게 잡으세요. 네, 손절은 전에 그 전환선 쪽에서 잡고, 자, 손절가는 전환선 지지라인, 네, 이탈 시 매도하시면 돼요. 만약에 안 가면은 그냥 바로 자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전환선 부근이 2980원 이탈하면 안 되겠네요. 자, 2980원 이탈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성일하이텍 하루 더 보자고요. 성일하이텍하고 HLB는 하루 더 미션 연장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수학을 만약에 여러분들 매수를 못했으니까 이수학 대신 성일하이텍하고 HLB 하루 더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션 연장하겠습니다. 네, 하루 더 볼게요. 자, 그러면은 HLB하고 네, 성일하이텍을 하루 더 보는 걸로. 자, 성일하이텍하고 HLB하고 하루 더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하루 더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내일 한번 이 종가 관심주들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들 3에서 5% 상승하면 자, 일단은 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인사드리기 전에 자, 종가 관심주 이수학, 해성 DS, 유니테크노, 서원인텍, MDS테크 여기에서 이제 하루 더 보자고 했던 HLB 그리고 성일하이텍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수학은 좀 아쉽습니다. 네, 상한가를 이미 가버려 가지고 아쉽고 내일은 6개 종목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이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내일 이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주 결과를 내일 같이 한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주 내일 2시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주 내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박찬홍의 콩TV 꼭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찬홍 홍TV 꼭 봐주세요. 네, 박찬홍 홍TV 꼭 봐주세요. 박찬홍 치세요. 박찬홍. 네, 꼭 봐주세요. 홍TV 봐주세요. 감사합니다.